그러면은 또 연극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연극은 네. 그러니까 그 찾아가서 네. 맨날 연극이 그렇게 꿈에 어려서 또 배우가 그래 하고 싶었는데 가수 아니면 배우였어요. 이제 학교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나처럼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애들을 진짜 챙겨서 내가 월급 타가지고 걔네들 도움을 주고 막 그래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가난하니까 뭐 대학을 그때 못 가고 뭐 그런 꿈을 이룰 수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 대학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늦깎이 배우도 늦깎이 공부도 늦깎이 제가 그 오늘도 주인공 할 때도 늦깎이 배우라고 했거든요. 이제 항상 늦깎이인데 그런 것들이 뭐 해나갈 수 있는 그 배우 그게 정말 꿈이었는데 그 공고 뜬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아마 이게 배우라는 게 이때까지 그 연극하는 거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16명 중에 한 명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도 끈을 놓지 못해요. 연극할 때 우리 남편이랑 이혼하자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 그 공연 전에는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냉전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낮에만 뭔가 원하는 여성이 그렇죠. 뭔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거짓말을 많이 하죠. 남편. 갈등 없이 이렇게 딱 그래 나 이거 하고 싶 연극 하고 싶어 그래 연극 하고 싶니 연극을 해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편의 반대가 도리어 나를 분발하게 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죠. 하라고 그랬으면 먹성가라면 부담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애들 전 못하게 안 해요. 그리고 애들 말을 다 들어요. 이게 못하게 하니까 나도 하고 싶잖아서 하고 싶 어떻게든 해낼 거야. 애들 심리도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거기서 애들 그 교육하는데 그게 영향이 컸어요. 근데 연극을 하면 이제 낮에 연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저녁 때 시간에 다리 보면 막 불안해 막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공연날은 모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 놓고 공연하자마자 보통 뭐 6시 반 7시에 하면 한 8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장도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오는 게 집에 쫑파티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연극하셨을 때 가족분들이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딸은 왔죠. 남편 한 번도 못 보고. 저는 연극을 많이는 못했는데 할 때 아들이랑 남편이랑 와서 보는데 그게 제일 신경이 제일 떨리는 거. 그렇죠. 네, 가족이 오면은 뭐 저는 그 당시 엄청 이렇게 잘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아들은 나를 그러니까 배우로서 어떻게 볼까 남편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좀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안 오는 게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편해요. 남편 안 온 게 도리어 내가 연극을 부담 없이 잘할 수 있게 한 게 아닌가. 근데 딸들은 오죠. 딸하고 손주들 와서 보고 가고. 이때까지 세상에 쫑파티를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 그렇구나. 다음엔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연극할 때 제가 제 역할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가서 관객들의 반응 보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재미가 쏠쏠해요. 맞아요.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번에 또 제대로 했나 보다 하고 반응이 좀 약하다 싶으면 또 기운이 쫙 빠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연극은 정말 연극으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제 그 TV에서 하는 거 보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는 못 봤잖아요, 이때까지. 처음에 또 이야기 할머니고 배우 하는 것도 또 탐탁지 않아 했어요. 왜 이렇게 봤는지 좀 보수적이셨나? 근데 집에 이제 계속 떠나 있어야 되니까 연습하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까. 그래도 이제 그 보더니 막 자기가 다른데 그 동영상 보내주고. 근데
자랑스러워. 자랑하고 싶어.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기가 막 챙겨보고.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존에 하던 직업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옛날에 초창기에 그럼 너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 이렇게 해서 그게 뭐 큰 돈이 되니 뭐가 되니 하는데 제가 거기서 성과를 내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이제 남한테 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돈만 바라보고 살면 너무 재미도 없고 맞아요. 재미도 없고 저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 인생 살면서 살아보니 짧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지금 저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갈 길이 이제 바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50대라고 하면 지금 뭐 도전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0대라고 그러면 이제 그 기획사 에이전시? 기획사 하고 싶어요? 아니 찾아가서 조연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오늘도 주인공 그 할 때 제일 보람 있었던 거는 그 우리 무용 담당을 해주신 홍영주라는 그 안무가 네네 대단하신 분이시죠. 다 이종만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전시의 프로필 다 풀어라. 풀어라. 너무 아깝다. 나는 그 말이. 그러면 지금 하세요. 저도 지금 그래 보고 싶어요. 단역이면 어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이번 기회가 왔을 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알려지시기 시작했을 때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50대 아니어도 지금도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저도 이제 중년 유튜버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저의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도리어 이제 지금의 나이 내가 중년이니까 더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맞아. 이것도 인연인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책 읽어준 거 봉사 이것도 틈틈이 좀 하고 있잖아, 그죠?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책 읽어 요새는 뭐 눈이들 안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책 읽기 힘드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많잖아, 그죠? 그렇죠, 많아요. 저거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그거 이제 저작권만 책의 저작권만 해결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예요. 그 북튜브거든요. 거기 또 신앙송화는 딱 곁들여. 맞아요. 그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80대 저도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이랑 인터뷰할 거 생각하면서 80대 유튜브 분이 계세요. 참 그분도 인터뷰를 해야지. 80대이신데 교직에 계시다가 지금 다니면서 바깥에 야외 영상 되게 촬영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이 세상이 나만 노력하면 내 꿈은 뭐 어쨌든 펼칠 수 있는 그래서 기회는 다 주어지거든요. 저도 한번 그 에이전시에 일단은 프로필 만들어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그것도 또 채널도 한번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가 좋은 게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란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는 만만하지 않지만 좋은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사 사장.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꿈 이제 앞에 거랑 조금 연결되기도 하는데 가장 이루고 싶은 꿈 하나만 이루고 싶은 꿈은 이제 그 에이전시 그 프로필 보내서 어떻게 좀 돼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기를 저는 그게 제일 꿈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네네. 그래도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꼭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혹시 예, 보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보시는 분 계시면 또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시낭송도 하시고 또 구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구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멋진 거 들려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고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에너지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화.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했지만 언제나 가난했어요. 아침을 먹으면 저녁거리가 걱정이 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아침거리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약 지을 돈도 없으니 어머니 병은 점점 더 심해졌지요. 어머니는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일어나 밥 주세요. 철없는 동생은 배고프다고 떼를 쓰며 아픈 엄마에게 떼를 썼어요. 형은 자기도 먹은 것이 없었지만 그런 동생을 보니 너무 불쌍했지요. 그래, 저 산 너머 마을에 아버지 친구분이 사신다고 했지?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야 되겠어. 형은 동생에게 말했어요. 형이 저 멀리 가서 먹을 거 얻어올 테니까 넌 어머니 보살피면서 잘 지키고 있어. 형, 먹을 거 많이 얻어와. 동생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먹을 것을 얻으려고 형은 이른 아침 길을 나섰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더니 점심때쯤 그 아저씨 집에 도착을 했지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그래, 밥은 먹었니? 자, 어서 먼저 밥부터 먹자. 아저씨는 멀리서 오느라 땀에 절고 지쳐 보이는 그 아이가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 사실은 엄마가 며칠째 아파 누워 계세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형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꾹 참고 아저씨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어서 너 먼저 먹어라. 갈 때 내 따로 음식을 싸주마. 형은 아저씨 말을 믿고 배고픈 김에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아저씨가 밥 싸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이고 얘야, 이걸 어쩌냐. 밥이 다 떨어졌다는구나. 이제 와서 밥을 하려니 쌀이 또 다 떨어졌고. 나만 배부르게 실컷 먹었구나. 배고픈 우리 엄마와 동생은 어쩌지? 형은 그만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형은 밥을 혼자 먹은 미안한 마음에 산마루에서 그만 주저앉았어요. 그때 갈 때는 보지 못했던 돌확이 눈에 띄는 거예요. 형은 그 도락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내가 먹은 밥을 이 도락에 넣어서 그거를 갈아서 죽을 끓였으면 세 그릇이 남았을 텐데. 엉엉 울었지요. 한참을 울다 보니
옷에 밥풀 하나가 붙어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형은 그 밥풀을 도락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락에 밥이 가득 찬 거예요. 형은 너무 좋아서 도락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한 걸음 내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에 가서 그 밥으로 세 식구는 배불리 먹고 밥이 남았어요. 아무래도 이 도락은 보통 도락이 아닌 것 같아. 형은 쌀 한 톨을 구해서 그 도락에 넣어봤지요. 그랬더니 도락에 쌀이 하나 가득 차는 거예요. 형은 그 쌀을 팔아서 어머니 약을 지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도락에 넣었지요. 그랬더니 또 도락에 또 돈이 가득 찼어요. 어머니 병은 다 건강해지셨고 형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 동생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미 결혼한 형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는 다 필요 없고 그 도락이나 주세요. 아니, 이 도락은 내가 주워온 것인데 네가 왜 달라는 것이냐? 형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미 형은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 도락을 준다고 뭐가 잘못됩니까? 형과 동생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만 도락 때문에 실랑이를 하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어머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형은 도락을 산에 가지고 가서 굴려. 그래서 먼저 그 도락을 찾는 사람이 이 돈을 갖기로 하자 하고 말을 했어요. 좋습니다. 형과 동생은 도락을 산으로 가지고 갔지요. 자, 하나, 둘, 셋, 휙! 돌확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자, 이제 너와 나와 둘 중에 먼저 찾는 사람이 도락을 갖는 거다. 네, 형님이나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는 도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도 그 도락은 보이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도락을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제서야 형과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 뒤로 형과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보다도 더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